결국 그 수에 밀려서 혹은 국회의장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듣도 못한 돌격대 활동에 의해서 문희상이 그걸 저지는 못 시켰지만 네. 상당한 이제 전투력으로 결집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노선이 확정돼서 말하기는 어렵죠. 네. 지금 현재까지는 이 세 가지인데 그 노선 모색인데 아마 조금 더 전투적으로 조금 더 이제 기초에 충실해서 이제 이 결합을 결속을 가져서 가면은 상당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셋으로 좀 나눠진 현상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가 친중 코리아 연박 친북 좌파, 두 번째가 친중 영구분단 수국이득권. 그러니까 조중동, 김무성, 유승민, 홍석현, 이재호.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친중 영구분단 수국이득권한테 잡혀 먹을지 아니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지 그건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노선을 모색 중인 황심김 한국당. 그렇죠. 그래서 셋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일단 친중 코리아 연방 친북 좌파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했는데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사실은 연동형 대표제하고 공수처 소위 말하자면은 밥그릇 선거제 그다음에 게시타포 공수처 법안 통과 이거는 처음에는 뭐 우리가 유사 전체주의를 만들어서 평양의 사교 전체주의하고 결합하고 그다음에 저 중국의 디지털 전체주의 반동하고 해서 소위 대륙 동맹으로 전체주의 동맹으로 가자라고 이제 하는 중요한 제도적인 그 세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쑥 지나면서 보니까 결국은 북한 붕괴, 중국의 분열 혹은 힘의 약화 이런 데 대해서 견뎌낼 수 있는 우리 국내의 독재, 국내의 권력 연장 이걸 위해서 아주 단말마적인 그 조치가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웃지 못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과연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수처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검사가 나 인지 과정에서 통보해 줬는데 그거 어겼어. 안 해. 그러면 위에서 전화 야 너 그런 거 있어. 글쎄 뭘 잠깐 놓쳤네요. 너 처벌 당할 텐데 처벌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인지했다는데 뭐 직무유기 같은 일반적인 형법은 적용할 수 있지 않나? 근데 그게 원용해서 그게 인지 단계란 말이에요. 인지를 어느 수준에서 인지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 꿈에서 조상님이 말해주면. 그리고 완전한 대개 이제 수사라고 하는 거는 옛날 원시 부족 사회에도 이런 수사 기능을 하는 사정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도둑을 때려잡는 혹은 사기꾼을 잡는 입장에서는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뭐 인지가 되죠. 이건 범죄다라고. 그게 이제 노멀한 경우인데 그때까지는 소위 밀행성, 비밀성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꿈에서 인지했다. 야 심정적으로 저래 보이는데 수사해 볼래? 그럼 장난도 많이 칠 거예요. 이런저런 풍문들이 맞아요. 풍문들이 있더라. 근데 풍문 중에서도 그 지금 건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누구하고도 연관이 되더라. 그렇게 인지가 된다라고 던지면 어떡할 거야. 진짜 자기가 노리고 하는 거는 빼고. 헛것만 계속 보고서 올리지. 하루에도 10개씩.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3.6 그 룸살롱에서 성매매를 하셨다고 인지했다. 그다음에 뭐 김정숙 여사께서 뭐했다고 인지했다. 아니 노가리도 그냥 인지 어떻게 했냐. 밥 먹는데 옆좌석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뭐 유튜브에서 들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공수처에서는 뭐 인력이 그러면 검찰이 2,400명이니까 한 사람이 5건씩만 매일 올려도 12,000건이 올라가 하루에. 그리고 지난번에 뭐 이야기했듯이 A4 용지 장사해야겠다. 이첩
이첩 예. 요구권, 뭐 이제 수사 중이든 인지 중이든 아니면 상당히 진행되더라도 슬슬 이제 사회적으로 공개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걸 야 우리가 수사할게 이쪽으로 입첩해라고 해서 명령을 때리면은 검사가 아직 이런 측면에서는 입첩할 단계가 아니고 조금 더 내가 좀 증거를 보강해 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 그래가지고 뭉개면은 너 골 때리는 일이 거의 유죄가 자명한 증거 다 확보해가지고 입첩을 많이 줬다 칩시다. 그럼 이제 뭉갠다 칩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공수처위원회에 대한 조사는 검찰에 있는 거야, 공수처에 있는 거야? 그것도 안 정해놨네.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러니까 뭐 내부 감찰이나 이런 거 뭐 만들 아니 그래 공수처위원이 직무유기야. 그게 그럼 누가 조사하는 거야? 그럼? 모든 기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하는 거야? 모든 기관은 부분 기관으로서 기관 전체에 해당하는 감찰 원칙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근데 공수처는 공수처 규칙으로 그걸 정하게 돼 있습니다. 희한하게 많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인스펙터 제너럴이 없다는 얘기네. 서양에서는 그걸 내부 감찰관, 그렇죠. 인스펙터 제너럴 네. 그러는데 오로지 뭐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죠.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그 미국 법무부 인스펙터 제너럴이 허러비츠인데, 허러비츠가 지금 여러 사람 때려잡게 생겼어요. 지금 트럼프 잡아주기려고 했던 FBI, 트럼프 잡아주기려고 했던 법무부, 이거 다 지금 조사하고 있지.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에 급하니까 이제 박주민 의원이 뭐 그걸 하고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추천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배정을 해놨어요. 야당의 그러니까 뭐 지금 대한변협, 대법원장 뭐 이렇게 해서 주요한 헌법기관들이 추천을 하고 6명 중에서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 이렇게 됐는데 야당 2명 중에서 만약에 이번에는 바른미래당이 원내 교섭단체였잖아요. 원내 단체 그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쯤 되고 걔들은 4+1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그보다는 거의 한 7, 8배 큰 한국당이 한 명이 되는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야당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이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는데 조항을 하나 넣었어요. 야당이 반대하는 2명이 반대하면은 추천이 안 되도록 하는 임명을 못 하도록 하는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지금 바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또 결과에 의해 가지고 지금 군소정당이 만약에 없어지고 양당 체제가 되고 말하자면은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든 뭐 소수당이든 2개를 다 가져가서 우리 못하겠어. 그럼 또 수독입니다. 글쎄. 그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거 자기들도 정신없이 만들어갖고 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검찰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랑 그 업무 연관에 있어서 개겨버려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마뜩지가 않고 처벌 조항은 그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의 세세한 내용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걸 어기면 이렇게 하고 이걸 어기면 근데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는 아까 이제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지 단계를 뭘로 규정할 거냐 이게 없다는 소리잖아. 그냥 인지 단계라는 네 글자 한글만 있는 거죠. 거죠. 인지 단계. 그다음에 이제 연비제 같으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오히려 양당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요새 말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목표로 하고 만들었고 그다음에 4+1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자면은 위성정당 혹은 도토리 정당하고 민주당하고 합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결국은 누더기가 되고 해가지고 비례정당의 비례의식에 대한 상당히 큰 몫을 가질 수 있는 제휴정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당은 지금 비례한국당이라고 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등록을 했대요. 다른 이름 쓰면 되지 뭐. 민주당은 무슨 한국당 그러면 되니까. 민주당은 또 그걸 안 한다고 그랬는데 더불어 비례민주당 했는데 그게 또 약간 상당히 우파 성향의 자유 우파 성향의 팀들이 지금 선관위에 등록을 했어요.
그게 이름을 그것도 쓰기도 그렇고. 근데 이름은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그런 방식. 민주당이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저기 뭐야 군소 야당들이 다 들고 일어나지 또. 그래가지고 이제 뭐 플러스 4가. 다 들고 일어나고 근데 뭐 급하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각자 만들긴 만들 건데 지금 뭐 유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집권당의 우호적인 준집권, 준야당, 그래서 말하면 그 유성야당, 정의당 하나 정도가 지금 이제 3%를 넘어서 말하자면 준연동의 그러니까 준연동 비례제의 그또 이익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노총에서 따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갑자기 뭐 선거 그 투표 용지가 뭐 1m가 넘을 거다 뭐다 하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제2정당 혹은 동반정당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상당히 큰 비례정당이 생기고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상 양당제가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에 우파가 분열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집권당이 소위 친북 좌파 팀들이 분열될 가능성이 더 커요. 우파는 이제 저게 분열이 아니라 우리 같은 놈들이 날뛰고 있으니까. 아니 유승민 얄전 없지 나경원 이런 말 많이 하면 우리 조 교수님 싫어하시고 여기는 이제 제도권에 가셔서 좀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근뱅자뱅 백모랑 가까이 지내면 백모스럽게 된다. 좀 벗어나셔야 돼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친중 영구분단 수구 기득권들은 어떻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중동, 김무성, 유승민, 홍석현, 이재호 이런 자들인데 요새 조선일보가 뭐 애처롭게 한국당과 유승민을 통합하라라고 뭐 매일 울부짖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탄핵 사태 지금 3년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정치 변동이었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했어야 당연해요. 이들이 사실은 사탄파 원흉들이거든. 문제는 뭐냐면은 수혜는 586이 받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만든 거는 조중동하고 뭐 언란과 소위 말하자면은 인격 살해와 여론 재판을 하는 옛날에 우파였다고 하는 메이저 언론과 그 다음에 구여권 범털들, 구여권 범털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더더군다나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 자체도 거의 여론의 폭정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연구 대상의 탄핵인데 그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어요. 안 되고 이제 지금 이제 숟가락 들고 이제 한국당에 엎어져 갖고 이제 떠먹겠다 이러고 이제 그렇게 떠먹게 해라라고 이제 조선이랑 중앙일보는 엄청 바람 잡고 있잖아요. 요새.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아요. 뭐 지금 시중에는 이제 홍석현 신당이라고 뭐 바로 나오대요. 뭐 얘기 나오고 지난번 탄핵 때도 뭐 그런 이야기 트럼프와의 관계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홍석현 신당 그다음에 얼마 전에 뭐 국민통합 연대인가 그 만들면서 유사정당 뭐, 비슷하게 이재호, 홍준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성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말하자면은 하나의 독립된 정치 세력으로서 결집이 될까라고 하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한국의 조중동이다. 사실은 굉장히 기득권 수구 3단 범털이었지 않습니까? 아주 배부른 집단이죠. 배부른 집단이고 그다음에 뭐 다 개인적으로 다 잘났어요. 그런데 또 그거보다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근거하고 있는 국제적인 뒷배가 있습니다. 국제역학이 있는데 미국 민주당 그다음에 친중 이 뒷배가 살아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도로 그 미국을 지금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아주 깊이 봤는데 이 사람들 거기로부터 기댈 데가 없습니다. 중국은 망했고 무력화됐고 미국 민주당도 망했고 그렇죠. 어디 가서 얘들은 워낙 배부른 애들 이 사람들은 워낙 배부른 사람들이라 그 아우라가 없으면 그렇죠. 어찌하오리까 하고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점잖게 와서 거기서 일종의 책봉을 받아가지고 그 아우라가 있어야 딱 눈치 까갖고 이제 이렇게 합시다. 지들끼리 음모쳐서 훅 가는 사람들이거든 이게. 그렇죠. 근데
바깥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안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이 그렇죠. 방향에 대한. 방향이 안 주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평생 자기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방향 설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조중동, 김무성, 유승민, 홍석현, 이재호 전부 다. 그때 소위 말하면 이 정치판에서는 한국당 저기 황교안 대표 체제가 굉장히 한번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가 탄핵을 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되었을 때 갑자기 조선중앙이 그냥 확 하면서 유승민과 황교안의 당대당 통합 뭐 이러면서 막 나왔다고요. 10월 초에. 10월 초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정치 위기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또 칼 뽑고 이제 난리친 거지.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탄핵 공수처. 아니 공수처 같으면은 조선중앙 한국당의 나경원 체제가 못하더라도 자명한 반헌법 그 위헌도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반헌법이지. 반헌법 근데 그거를 이제 권은희랑 손잡아라라고 또 오다 때렸잖아. 아니 그 전에 네. 그 백혜련 안이 되었을 때 네. 소위 말하자면 패스트트랙의 네.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체계적으로 분석한 보도가 없었습니다. 조중동에서 없었죠. 없었고 네. 그게 대해서 규정하지도 않았고 네. 뭐 규정한 거는 우리가 네. 제일 먼저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뒤에 그리고 막판에는 권은희랑 손잡아서 권은희 안으로 하라고 조선이 또 펌프질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권은희랑 손잡으란 얘기는 한국당하고 유승민이랑 손잡아라 이 소리거든. 그 얘기죠. 권은희가 유승민이 똘반이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의 지위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지. 그 얘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자니까 우리 밑에 그래놓고 이제 통과되니까 이제 황교안 죽일로 마구 또 조선을 짓기 시작했잖아. 두 가지예요. 황교안은 이게 총선이 다가오면 힘을 쓰는데 대표니까. 그렇죠. 예. 총선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원외의 바지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월까지의 싸움의 총책은 원내대표인 나경원이라고. 그렇죠. 예. 근데 왜 황교안 죽일 놈을 하냐고. 다 황교안 다른 걸 갖고 죽일 놈 하면 난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건 아니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국회의장 특히 사실은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보다도 더 엄정한 권위를 지켜야 될 게 국회의장입니다. 네. 근데 국회의장이 저렇게 아들 공천 또 그리고 국회법 완전히 무시하고 마음대로 정권을 휘두르고 말하자면은 날치기가 아니라 강도질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언론 쪽에서 그거는 아무리 문재인 정권에 가깝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그 집권을 위해 자기들의 통치를 위해서도 입법부가 그렇게 해서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져야 되고 겉으로는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정확히 그것의 악행을 짚어주었어야 되는데 그걸 아닥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니까 너희들 뭐 했니 이러고 그리고 이게 그 친중 영구분단 수구 기득권이 이제 생명이 다해갖고 구역질나고 정말 무기력하고 아주 이자들은 요번에 조중동이 아무리 자기들이 바람을 잡으려 그래도 바람이 안 잡히는 게 이자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시진핑이나 이 워싱턴 쪽에서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안 주어지면은 꼼짝을 못하는 자들인데 워싱턴 오리엔테이션은 이자들은 누구 것만 받냐면은 PC 좌파만 받는단 말이에요 민주당.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저렇게 자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민주당 쪽 오리엔테이션도 없어. 그다음에 중국 쪽 오리엔테이션 없어. 그러면 자기들끼리 내가 너 언제 한다고 너를 보스로 모시고 너를 동지로 모셔야 되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결속력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만들어지죠. 꼼짝도 못하는. 모래알입니다. 모래알은 보다는 그거 모래알이야 진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가마는 좀 굵은데 국면마다 계속 쑤실 겁니다. 기회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당 지금 노선 모색할 때 이자들한테 전혀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당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노선이 지금 확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몇 가지 중요한 관건이 있어요. 그것들 좀 유념을 해서 새해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해보라.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관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수구기독 그 영구분단 예. 친중 혹은 뭐 친미 이제 중미 양다리 세력 예. 조중동 뭐 김무성 유승민 홍석현 이재호 뭐 가능하면은 또 저기 의원 내각제에서 이제 하는 그런 그렇지. 일종의 이제 양다리 영구분단 수국이도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뭐 그 사람들이 여론을 뭐 다 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굴복하면 내다봐야 당합니다. 아 제가 저기 우리 저 뭐야 황교안, 심재철, 김재원 또 우리 한국당 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네. 아니 조선일보 저기 사설 그거 하루에 1000명이 안 읽어요. 예. 읽는데 3분 걸리는 걸 1000명이 안 읽어요. 1, 2분 걸리는 걸. 백모 조 박사님 하는 이 조뱅설전 이거 한 번 하면 1시간, 1시간 반짜리인데 이걸 2만 명, 3만 명이 열심히 봅니다. 들으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 머릿수로 계산해서 거기 1000명 잡아줬고 곱하기 30배. 예. 그 다음에 시간으로 봐서 여기는 저기는 읽는데 2분, 여기는 90분 하니까 45배. 그러면 여기가 1300배짜리야 힘이. 오늘 우리가 한 게 조선일보 사설의 1300배짜리 힘이에요. 그렇죠. 예. 그 한국당이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이제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와서 그래. 조회수 잘 나온 사람은 더 그래. 근데 우리는 조회수가 그러니까 이 가입자 수보다는 조회수는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건 이제 혼자서 하는 얘기고 혼자서 이제 위로 삼아서. 위로 삼아서. 근데 이제 그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최소한 탄핵 이후에 이 탄핵이 언란이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여론주도 혹은 깨라 하는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책임이 언론 그 행태가 언론과 구역권 범털의 작당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반 이상이 된다고 나는 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설이나 혹은 칼럼이나 뭐 김무성, 유승민, 홍석현, 이재호 이런 거에 한국당이 휘둘리면 안 된다. 아직까지 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또 화가 나서 절독을 한 사람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다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말하자면 뭐 조금 내가 좀 야한 소리 아니 좀 행각들을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당은 거기 휘둘리지 말아요, 그지? 그 들이 받아버리면 돼요. 그렇죠. 개무시하면 돼 한마디로. 이제 아무래도 뭐 선거의 표를 얻어야 되니까 한국당에서 굉장히 의식을 하는 것 같은데 의식은 하되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 조중동에 대해서 너희는 지져라, 우리는 우리 길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럴수록 자유시민이 밀어준다고. 그렇죠. 자, 두 번째 관건은 뭐예요? 이제는 이제 아까 우리가 미국의 국내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문명 가치 전쟁 그리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나 접수 해방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이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3년 전의 우리 지금 탄핵 사태에 대한 정확한 정의, 진실. 이게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도도히 지금 생겨나고 있는 현 상태의 중요한 진실적 흐름이에요. 그 진실에 직면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 미중 문명 전쟁이나 북한의 변동 접수 해방 미국에 의한 그 다음에 탄핵 진실 비전 이 부분을 갖고 있는 그 동안에 우리가 고생했지만 각성한 자유시민들하고 어떻게 연결점을 가져서 말하자면 이런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그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유시민이라는 게 뭐 좀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자유시민 본부 같은 이제 NGO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 교수님도 그 공동 대표로 깊게 관계하고 있는 그 전국 한 7~8천 명 교수 모임, 교수 모임.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 주류 이런 데들이 요새 사실 의무량으로 많은 소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 몸덩이가 돼가고 있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표현님들이 도와주셔서 저는 거기서는 이제 전에 생활비 안 가져가는데 우리 자유시민 본부만 해도 사업 좀 벌이면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쓰고요. 사업 안 벌이면 경상성으로 한 2,500 씁니다.
전국적으로 한 2,000명 웨비나는 회원이 있고 그러니까 2선본까지 해서 2선본 그렇죠. 자유신문부.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면 이런 조직이 있은 적이 없어요. 없어요. 다 그냥 펀딩을 없어요.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조직이 있은 적도 없고 조직이 있은 적이 없죠. 자체 파이낸싱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쓰는 적이 있은 적도 없고. 예, 예. 근데 마찬가지로 교수 모임도 똑같잖아요. 똑같죠. 7,000명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움직인 적이 없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그것도 아니에요. 뭐 자율회비 다 냈어. 자율회비로 다 돌아가고. 그다음에 기독교 주류도 똑같거든요. 기독교 주류가 이제 점잖게 이제 주로 이제 신앙 이런 걸로만 해오던 데들이어서 이제 교회의 그 개별 교회의 문턱 안에서 논단 말이에요. 생활하신다고. 네. 근데 요새 이제 기독교 주류에 생각 있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아 교회 문턱 바깥에 예. 선거구나 지역에 가서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좀 많이 어울리세요. 예.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없던 흐름들인데 이 세 개의 없던 흐름들이 또 다른 흐름들 기타 흐름까지 해서 예. 한 4개 정도 기타를 하나로 보면 이게 의무량으로 뭐 아침 저녁으로 통화하고 이거 해보시죠 저거 해보시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야 이거 희한한 현상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이걸 빨리 꿰뚫어 가지고 이런 데랑 어떻게 이걸 어떻게 내 뒷벌을 삼을 수 있지 이런 예. 명확한 계산을 돌릴 줄 알아야 돼. 한국에 그게 두 번째 관건. 한국 정당 정치에서 조금 한국 정치에서 잘 안 됐던 부분이에요. 소위 말하자면은 진성당원, 돈 내는 당원 참 잘 안 됐어요. 특히 우파 쪽에서. 저는 조금 다르게 봐. 조금 잘 안 됐고. 또 우리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충분히 공적 그걸 위해서 사태를 끌어봤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이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민노총이다, 그 전교조다 이렇게 해서 조직에서 강제적으로 돈을 각출을 해가요. 그래서 네. 자금이 훨씬 더 많았고 운동도 굉장히 강세적으로 했고. 근데 한 가지 빠져 있었던 게 우파 정당이나 자유우파 정당들이 말하자면은 지역이든 국가든 간에 공적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말하자면은 예. 이 어소시에이션 서로 연결되는 거. 연결되는 조직들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데 대해서 생각도 못했고 또 유도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민의 우리도 시민사회가 많았는데 시민 단체는 많았습니다. 전부 1인 단체. 1인 단체 뭐 이러면서 아니면 전경련 위성 단체. 위성 단체 그러든지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정치는 돈 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국물로 혹은 어디서 주는 걸로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야 내가 공적 관심을 가질 때 필요한 내 시간과 최소한의 비용은 내가 그냥 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가자라고 하는 그 이제 우리 자유시민 쪽에 지금 팽배해 있다고.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교수로 드러나냐, 네. 아니면 이선본 자유본 같은 시민단체로 드러나냐, 그렇죠. 아니면 그게 신앙인 공동체로 드러나냐. 그 예. 신앙인 공동체에서 지금 예. 그러니까 교회들의 네트워크로 그렇죠. 드러나냐,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분이 그 형성이 아주 강고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야당하시는 분들은 여기랑 어떻게 업을 거냐 이거를. 그렇죠. 이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게 두 번째 관건이에요. 예. 그것만 되면 정말 예. 2020 선거혁명이 일어납니다. 예, 근데 이러한 이 열혈 이 자유시민들의 입장은 세 가지를 요구하거든 야당은. 예, 예. 뭐냐 첫째. 네. 미중 문명전쟁 직시해라. 그렇죠. 그다음 북한 접수 해방에 대해서 비전 가져라. 네. 그다음 탄핵에 대해서 진실 짚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셋을 감당할 수 있는 선수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세우고 국회의원을 만들겠다고 너희들이 나선다면 우리가 앞뒤 안 보고 도와줄게. 그렇죠. 네. 딱 그거잖아. 그거죠. 심플. 네, 심플하죠. 자, 세 번째 관건은 뭐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든 저렇든 간에 또 정치 영역에서 네.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이런저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 가짜든 진짜든 간에. 가짜든 진짜든 간에 예. 뭐 이거 저쪽 흙탕물이니까. 일정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말하자면 이제 뭐 인지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인상이라고 인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상징이 있는데 이제 뭐 이 인물 저 인물이 있습니다. 상징성이 아까, 있어. 문제는 많아도. 문제는 많아도.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힘을 보태겠다라고 그러면 통합을 해야죠. 그까지 끌어들이는데 그러는데. 단 그게 예. 안 되는 건 딱 어디냐? 예. 그 아까 말했듯이 사탄파 원흉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할 때는
양다리 영구분단 수구기득권 원흉들이 있어요. 그 사탄파. 조중동, 김무성, 유승민, 홍석현, 이재호 이 언저리들은 안 돼. 뒤에서 업무 만들고 패거리 짓고 다니는 패거리 짓고 다닙니다. 이것들은 안 되고 그리고 조중동에 그냥 무릎 혼자 꿇고. 떠 있거나 혼자 떠 있거나 패거리가 약한 약한 그런데 상징성은 강하고. 근데 문제는 많아. 옛날에 뭐 탄핵 때 좀 좀 이빠른 좀 이상한 야비한 소리도 할 수도 있었고 철딱선이 없는 소리도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무슨 뭐 지금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나요? 우사시탄가는 근데 정치라는 건 어차피 돗대기 시장판이에요. 흙탕물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자들 그런 인물들을 끌어모아서 그 버르장머리를 좀 가르쳐서 이 친중 코리아 연방 친북 좌파랑 좀 싸우게 하고 그렇죠. 또 양다리 영구분단 기득권 세력과 싸우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탄핵 진실 좀 인정하게 하고 예. 그 버르장머리 고쳐가면서 끌어들일 수 있으면 그런 또 이렇게 좀 네임드 해야 또 시장판이 서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전 뭐 이렇게 결벽증적으로 이렇게 그 한국당이나 이런 야당에 이렇게 강요할 생각은 없어. 현실 정치라는 건 흙탕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그 흙탕물 잘못 엮이면 골로 가거든. 근데 잘못 엮이는 건 어떤 거냐? 사탄파 원흉들이나 조중동이랑 엮이면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제가 이것도 이제 한마디 그냥 학자적인 이야기 할게요. 뭐 원론인데 시드니 후크라고 1940년대 미국의 그렇죠. 유명한 아주 사람이죠. 유명한 원래 사실 마크시스트였다가 사민주의자가 됐는데 디모크라시라고 하는 거는 이건 피할 수 없는 20세기의 중요한 정치제도다. 근데 디모크라시가 그 2단은 오케이. 2단. 헤러시. 헤러시. 예스. 히라틱. 근데 컨스프리시 노. 음모는 안 된다. 음모는 안 돼. 즉 뭐냐면은 그건 말이 된다. 반대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데서 드러나서 싸우든 지지고 뻗든 개소리를 하든 그거는 공론장에서 그거는 버르장머리 가르쳐서 사람 꼴 만들 수 있는데 이것들이 조중동 끼고서 그 시다발이 하면서 지들끼리 음모를 짜서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게 뭐냐면은 요번에 그래서 이 사탄파 원흉과 직결돼 있는 것들은 요번에 다 날려버려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사든 맞습니다. 사탄파든 전부 정치를 작당하고 음모해서 작당 음모 세력은 안 되는 거예요. 작당하고 음모를 하고 그다음에 거짓 선전을 막 섞어서 말하자면은 정치적 패권을 추구하고 그 정치적 힘은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방식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쟤들은 평양 간첩 종북 중심으로 작당을 한 거고 여기 그 영구 분단 수구 기득권 세력은 조중동 중심으로 작당을 한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이 둘은 다 쳐내야 돼요, 이번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이제 그 공수처 반대 투쟁 계속 가야 되니까요. 이거 뭐 그 100권에 10,000원 발송비 포함해서 모십니다. 연락 주시면은 바로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그 팜플렛을 좀 많이 만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조 교수님. 좋겠네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미니북.kr. 근사한 사이트죠. 이 사이트 지금 돌아가요.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봤더만은 지금 21세기 SNS 중요한 그건데. SNS적인 수단이 있으니까 또 이 이북이 될 수가 있고 이북도 되고 이런 팜플렛, 종이 팜플렛도 되고. 팜플렛은 이게 말하자면은 종이 18세기 말, 18세기 말부터 프린트해서 그러니까 네오클래식이야, 네오클래식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제가 이제 화면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문하기로는 종이 팜플렛 살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무료 파일 다운로드 됩니다. 이 미니북 사이트는요, 파일은 공짜. 책은 보통 뭐 100권, 30권, 50권에 10,000원. 조그만 팜플렛이니까. 예. 저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무슨 이게 뭐 그 전단지다 이게. 만약에 전단지 같으면 한 장 양면 전단지 A4 사이즈 만드는데 한 2-30원 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예를 들면 이제 발송비 빼고 나면은 한 300장 2-300장에 10,000원. 2-300장 이렇게 사람 얼굴 보면서 끓이려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니북을 인용하겠는데 우리 조 교수님.
교수님들 앞으로 이 미니북 좀 많이 써주세요. 아니 저도 이야기를 좀 해놨습니다. 공수처도 이게 교수님들이 쓴 걸 갖고 그렇죠. 제가 다시 쓴 네, 거잖아. 저도 알아 써야 될 거고. 예,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유시민들이 한 10분, 20분, 30분 잘 읽으면 이 자유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지식과 교養도 높아지고 예, 예. 현실적인 이슈에 대한 판단력도 날카로워지는 그렇죠. 그런 미니북을 종이는 이렇게 수십 권에 10,000원, 뭐 수십 권에 뭐 10,000원 정도로 모시고 파일은 공짜로 모시는 그런 사이트 네. 미니북.kr이라는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이제 특히 자유한국당 쪽 의원들 많이 방문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예. 우리 이제 방문해서 이제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얄전도 없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해야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조 교수님? 우선 뭐 50% 이상 물갈이를 한다 그러는데 아마 공천 혁명을 자기들이 한다니까 이게 상당한 잡음이 있을 거예요. 또 막 날뛸 거고. 근데 사실은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제어하고 혹은 또 밀어줄 거는 또 견인하고 그래서 공천 혁명의 후속 과정이 계속 제대로 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견인하고 압력을 넣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종로구 무슨 구에 예, 예. 무슨 선거구에 A라는 국회의원이 있어. 예. 이 사람 공천 받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지역 구민이 가서 한 5명 가서 우리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인데 예, 예. 이러이러한 원칙으로 앞으로 정치 발전해야 된다. 예, 예. 당신이 공천을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서 공천이 되면 당신 밀어줄 거고 예. 아니면 얄전 없다. 맞았다. 맞아요. 긴장을 줘야죠. 아니면 얄전 없다. 그렇게 해서 해두면 네. 이 사람이 공천에 떨어지더라도 예, 그 기억이 남아서 예, 예. 야 내가 지역구에서 우리 저렇게 살벌한 지역구민들하고 저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내가 개개다 골로 가는구나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복속을 한다고요. 복종을 한다고. 아, 나 유권자 조직들하고 같이 좀 친해야 되겠네. 뭐 그런 생각하겠지. 혹은 혹은 내가 공천 이런 거에 개겨 가지고 내가 반발해서 별도로 무소속으로 나왔다간 내가 국물도 없구나. 돈도 못 건진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가 그래서 지역구 방문이 중요하고요. 이거 같이 막 연결해 드릴게요. 예. 연결해 드리면은 그 전화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동을 하려니까 지역 활동가 모집이 있어요. 그래서 010-3330-1142로 전화 주시면 지역에서 다 엮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12시에 1월 4일 토요일 12시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이 청년이 주도하는 탄핵 집권하기 제8차 대회가 열립니다. 이제 토요일 날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좀 시간 여유가 되시면 12시에 미리 나오셔서 우리 청년들 좀 격려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